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하명 수사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 송철호 측 이 사자가 짜고 친 선거 공작 선거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모시고 선거 공작의 내막을 사사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은 전 의원님입니다. 경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대학 시절에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하셨는데요. 자유우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 후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 연대 대표를 하셨고 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도 취득을 하셨습니다.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도봉갑 예. 도봉갑에서 당선을 되셔서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은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여러 종편, 공중파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보수, 자유우파의 이론 또 논리를 명쾌하게 대변해 주셨고요. 지금은 신지호 TV를 얼마 전에 이렇게 개국을 하셔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지호 TV를 좀 많이 시청해 주셔서 신지호 TV가 하루속히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용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소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고 박사님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실 고 박사님하고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정편에서 많이 패널로 같이 활동했죠. 정말 어떨 때는 하루에도 2번도 보고. 근데 저는 사실 고 박사님 처음에 이제 경향신문 출신이다 해서 약간 뭐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를 거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 어느 순간부터 참 편해진 게 전혀 그런 거에 뭐 자기가 속했던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소신껏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거는 좀 저도 따라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고 참 저한테 그런 한 해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셨다고 저한테 과찬의 말씀까지 더 붙여주셔서. 약간 한 10배로 저한테 과찬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우선 우리 신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된 추미애 의원 또 전 민주당 대표와는 또 아시는 분이죠. 제가 어떤 이제 18대 4년 동안 그분도 18대 의원을 했으니까 이게 봤는데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한 분이다. 고집불통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소신과 강단이 있는 건데 조금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해서 정치란 게 근데 이렇게 타협하고 조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령인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또 혹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특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속내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잡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견제해라. 가서 좀 콕 눌러주라. 조국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전 치러달라 뭐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뭐 일단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도 뭐 언론에다 강대강 대결이 될 것이다.
이제 서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지 예. 않겠습니까? 예,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 저는 이제 그 뭐 쌍칼이다 이런 표현을 예, 했는데 예. 하나는 인사권이고 예. 하나는 감찰권이다. 그렇죠. 근데 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까지는 지금 윤석열 수사팀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예.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 결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예. 하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에 그 쓴 책에 보면요. 검찰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두 번만 연속적으로 한직에 보내버리면은 결국 옷 벗고 나가버리더라. 우리 속된 말로 물 먹는다는 물 한 두 번만 연속 먹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알아서 나가버리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수사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도 있고 동부지검에서도 네. 유죄수 건 하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런 분들 원래 이제 내년 2월에 정기 인사 아닙니까? 예, 근데 예. 추미애가 되면은 이걸 뭐 1월로 땡길 거다. 아니면 뭐 연말에도 뭐 인사를 해버릴 거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줄 힘은 없잖아요. 예. 총장이 뭐 어떻게는 뭐 나름 하겠지만 인사권 장관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 아무리 장관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총장도 장관급 아닙니까? 또 장관급이죠. 자기 예. 휘하 부하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네. 협의라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해왔나요? 근데 지난번에도 왜 그 환경부 뭐 그 저기 뭐죠? 환경공단 그 그거 블랙리스트 사건. 거기 수사하는 사람 어디 저기 좀 한쪽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조국 수사 열심히 한 사람, 뭐 또 요번에 이런 저 유재수 수사 열심히 한 사람, 또 울산시장 선거 수사 열심히 한 사람들 어디 그런 데로 보내는 좀 그런 좀 뭐 야비한 인사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예. 윤석열 사단, 예.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은 라인을. 탁 이렇게 예. 쳐버리겠네요. 그리고 예. 윤석열 힘을 싹 빼버릴.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내년 2월에 검찰 정기 인사하고 추미애가 들어서면 더 땡길 수도 있으니까 예. 약간 속도전으로 지금 말씀하신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진도를 좀 빨리 버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암만 추미애가 들어서도 그거를 어떻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수사팀 뭐 교체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진도를 빼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인사라는 것은 보면요.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해도 사장이 인사를 해도 네. 그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면 못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네. 지금 검찰만 하더라도 90%는 다 윤석열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네. 지금 검찰 우리가 네. 제대로 하고 있다. 네, 네. 오랜만에 예. 권력의 신여에서 벗어났다. 네. 이러는데 네. 그렇게 자르면은 겁나냐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처럼 우리 고박사님에서 좀 바깥에서 우리가 이게 유튜브 평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해야 될 게, 일단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청문 보고서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그 국회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일 걸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저 바른미래당이나 이 야당이 이게 의원 불패 신화라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추미애 통과시켜주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 청문회 불패 신화. 과정에서 그거에 탁 완전히 그 진짜 두 눈 부릅뜨고 현미경 그 검증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추미애 그 지금 후보자가 된 거죠. 거기서 좀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힘이 한번 빠지도록 그렇게 좀 그 야당 의원들 매섭게 청문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뭐 힘 빠지고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좋은데 우선은 추미애 의원이 상당히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고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추미애 장관이 합리적으로 네. 모든 사람이 납득이 가는 네. 그런 행정, 네. 법무 행정을 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인사를 하든, 네. 그럼 뭐 누가 보더라도 그 인사가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네. 반란을 또 무슨 반기를 들겠습니까? 네. 그걸 기대를 해야 하는데 네. 또 전에 조국처럼 네. 문재인 네.
그 앞잡이 노릇만 하면은 그건 곤란한데 그렇죠. 저는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예. 노동위원장인가 환경노동위원장 그게 하면서 저희 18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17대 때는 국회의원을 못했잖아요. 네.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죠. 그때는 왜냐하면 그 꼬마 민주당 해갖고 한나라당하고 같이 해갖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삼보 일배도 하고 삼보 그랬어요. 일배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친노한테 크게 찍힌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도 18대 때 어떻게 이제 살아 돌아왔어요. 국회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그 노동법 처리하는데 환노위 위원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황교안 삼선 의원으로서 환노위 위원장인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통과시켜버려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 역적이다 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윤석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윤석열은 예. 한국당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지명 예. 철회하라고. 네. 민주당은 최고의 검찰이고 뭐 검찰총장감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몰라요. 어딜 튈 줄 모른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임기 반환점 돌아서면서 네. 팍 꺾이는데 네. 추미애 장관이 되면은 그 사람도 나름의 자기의 예. 정치적 평가라든가 인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걸 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윤석열을 견제하는 도구로 쓰이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착각 기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면은 핵 돌아서라고 딴짓하고 우리 신 의원은 그러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그동안은 청와대 하명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하명인 것만 이제 분명히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경찰 그러니까 다른 쪽 얘기 말고 경찰 쪽 얘기만 들어봐도 하명인 게 분명한 게 9번을 보고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 과정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보고했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 얘기 안 듣더라도 경찰 얘기만 들어도 이건 하명 수사가 맞는 거죠. 근데 그 하명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청와대가 무슨 사령탑인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국정의 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선거 그렇죠. 공작이랄까? 선거 공작의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사건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공작 선거, 선거 공작. 그러니까 청와대만 하더라도 그 첩보를 처음에는 그냥 2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니까 제보니까. 그러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걸 다 마사지, 소위 가공을 했다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근데 청와대부터도 지금 그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했구나.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이랄까? 이게 백원우라고 봐요. 그 위에 이제 윗선. 그걸 총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민정수석 실도 밝혀졌지만 오늘 아침에 어디죠? 균형발전 비서관실인가? 거기에 이제 정무수석실 밑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정무수석실 밑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무슨 송 시장하고 그 송병기하고 또 그 선거참모 한사람하고 세 명이 울산에서 올라와서 청와대 앞에서 그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을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공공병원 울산 유치와 관련된 그 대화를 나눴다 뭐 이거죠. 그 공공병원 설립이 현지에서는 하나의 수건 사업이 수건 사업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가 예산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만으로는 공공병원을 설립 운영하기 힘드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다들 혈안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마다 정말 그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2018년 6월에 송철호 울산시장 됐으니까 1년 1개월 동안은 김기현 울산시장이었잖아요. 김기현 시장도 공공병원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 몇천억 들어가대요. 그래갖고 올 초에 2천억 원인가 그걸 그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울산에서.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네. 정책 공약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산 검증까지 지원도. 예산 지원 예.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받았습니까?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을 때 청와대에서 우리 신의원한테 뭐 네. 이렇게 많이 해줬나? 아,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의 배려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더군다나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정치적 중립, 예. 선거에서 어느 특정 저기를 지원하면 안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검찰이 자세히 조사해보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이걸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겠죠. 예. 그 공무원이 직접 예. 당시 선거 캠프 사람과 만나서 또 예. 후보자와 만나가지고 예. 꽁짝꽁짝 해가지고 예. 공약 만들어내고 그 예. 예산 지원까지 했다면 그건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혹시라도 이건 누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송철호 씨가 그 울산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청와대 쪽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공공병원 설립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했으면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틀림없이 했을 네. 겁니다. 어디 가서 했던 안 했을 리가 없어요. TV 화면에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저 송철호 하나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보면은 뭐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 정도가 아니라 기획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네. 대통령 뜻이 이러니까 우리 네.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인지 아니면 또 오다를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여간 문심은 분명하잖아요. 문심은. 예, 문심. 예, 문통의 소원이 통째로 당선이니까. 또 받들은 예, 것만은 그 문심을 누군가가 백원우가 받들고 뭐 해서 수사 쪽으로도 도와주고 정책 예산 공약 쪽으로도 도와주고 막 다. 그러니까 총 동원됐다고 예, 봐요. 총 동원된 거죠. 예. 관련 예. 수석실들이 예. 비서관들이. 이게 토탈 서비스. 그러네. 토탈 서비스 그 좋네요. 토탈 서비스. 청와대의 토탈 서비스를 받은 송철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뭐 조간 신문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이 되겠네요. 네. 네. 선거 바로 전에니까 10월 11월 사이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네. 그 당시 임동호 씨인가요? 뭐 그분이 울산 출신일 겁니다. 아마. 최고위원이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그래갖고 김기현 네. 그 동생 비위 네. 첩보 문건을 돌리면서 네. 여기에 당이 적극적으로 네. 도와줘야 한다. 왜 울산에 대해서 네. 적극적인 지원이 없느냐 이렇게 네. 불만을 토로하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박범계 당시 네. 적폐청산위원장이 네. 시도에도 적폐청산이 만든다고 하면서 네. 이렇게 간접 지원했다고 하면 당도 근데 당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울산시장 선거는 한 번도 민주당이 가본 적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PK 했지만 사실 부산하고 경남 정도만 생각했지 울산은 좀 힘들 거라고 그때까지만 다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상에서도 그렇지, 그 너무 이전부터 차이가 나고. 해봤는데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아마 모종의 청와대에서 당에 저 이 뜻이 문심이 이런데 당신들 좀 잘해라 이렇게 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이런 이제 청와대라든가 이런 당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대장 또 한 사람이 네. 황운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 황운하 씨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은 이미 취임 바로 하자마자 수사팀도 별도로 예. 전에 있던 사람을 싹 지워버리고 네. 새로 자기 직계 라인으로 바꿔버리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쪽에 업자들 그 고발하는 업자들 또 네. 있지 않습니까? 김모 그렇죠. 씨라고 예. 그 사람하고 뭐 500 535차례인가? 그러니까 황운하가 임명한 수사팀장이 그 건설업자하고 535차례 통화를 하고 그 이제 수사 기밀도 다 유출하고 그래갖고 지금 그 성모경이죠. 예, 예.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갖고 깜빵이가 있잖아. 예, 구속돼갖고 1심에서 지금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저 선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황운하는 언제 부르나요? 검찰에서 이런 사람 빨리 불러갖고 해야지. 황운하는 조만간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황운하를 검찰이 조만간 부를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총선 출마한다고 그동안 방방 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경무관으로 계급 정년으로 끝날 예. 사람을
이제 치안감으로 승진시켜갖고 울산경찰청장에 딱 앉혀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황운하가 한 건 한 거예요. 보훈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한 건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대전청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청장이지만 대전청장하고 울산청장은 또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급이 대전이 다르죠. 훨씬 큰 도시니까. 더군다나 대전은 황운하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대전청장으로 대전에서 총선 나가려고 하는데 총선 나가기 위한 그 직전에 대전경찰청장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끝내주죠. 끝내주는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청와대에서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 하면서 잘했으니까. 네 소원대로 너 대전에 보내줄게. 근데 이 대전청장 하고 나서 너 그 배째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권력오고 무착된 것 같아요. 검찰하고는 완전히 갈라지고 경찰하고는 짝짝꿍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국회 시절에요. 제가 경찰 다루는 행안위도 해보고 검찰 다루는 법사위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검찰 권한이 너무 세요. 너무 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 쪽으로 이제 권한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황운하네 뭐네 이거 이경편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한테 권한 더 줘서 되는가? 뭐 이런 좀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있습니다. 말은 들어봤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MBC 출신. 그분이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옛날에 김희겸이가 무슨 대변인을 던 얘기가 있어요. 그 DNA 얘기요. 민간 사찰 DNA가 없다고. 근데 김태우 사건으로, 김태우 폭로로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 윤도한 이분이 뭐 무슨 수석 일을 하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되는 소리죠. 이게 벌써 하루 만에 제보자가 공직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누구죠? 송병기는 울산 거기서 퇴직하면 민간인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을 공직자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또 뭐죠? 송병기는 전화로 제보했다는데 뭐 SNS로 제보받았다고 하고 뭐 거짓말이 몇 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실만 얘기하는 청와대라고 이렇게 어떻게 입에다가 뭐 침이나 바르고 좀 얘기를 하시나?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윤 수석이요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고민정 대변인도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실제 정보는 민정에서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민정에서 그쪽에 대고 야 이게 진실이니까 니들 요거만 이렇게 발표해라. 얘기해. 그래서 그걸 앵무새처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그게 아닌 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 뭐 윤도한 뭐 고민정만 뭐 속단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개망신 당했죠. 그러니까 민정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것들 나한테 그러니까 정보를 줄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서 진실한 걸 줘야죠. 방어할 수 있는 이걸 줘야 되는데 자기들 진짜 정보는 딱 꼽을 쳐두고. 꼽을 쳐두고.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지금 손발이 안 전혀 맞는다. 안 맞죠. 민정하고 그 홍보수석실하고. 그것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 얘기 다르고 수석 다르고 비서관 얘기 다 다르잖아. 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소통수석 옛날에는 홍보수석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이번에 바지 저고리가 된 거예요. 바지 저고리다 버린 거죠. 그쪽 말 듣고 왔다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권민정이는 지금 어디 분당인가 어디 출마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대변인 갖고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근데 이 송병기 씨가 지금 경제부시장 아닙니까?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와대에다 제보를 했어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송병기가 전화를 SNS로 왔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쪽에서 전화해갖고 뭐 음약에서 알려줬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는 경찰에 가서 또 참고인으로 송초로 딱 입맛에 맞게 또 진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송병기 이 사람 그러니까 송초로고 다 짜고 한 경우가 되는 거고 이 송병기 씨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하수인이라고 해나 무슨 총괄 간사라고 그러니까 해나? 그런 어떤 간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송병기가 자기가 그렇게 청와대에 그런 음해성 제보도 하고
그리고 보면 경찰청 울산 황운하 경찰하고 연결되는 것도 송병기예요. 그 예. 아까 그 황운하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성경위 있잖아요. 예, 예. 성경위 수첩에 보면은 2017년 12월 7일 14시 경찰은 오후 2시 이렇게 안 쓰잖아요. 14시. 맞아요. 14시 송국장. 예. 이게 메모가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송국장이 누구냐면 송병기. 당시 예. 국장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딱 국장으로 국장으로 불러. 마지막 예. 그 직함으로 불러주니까. 뭐 건설교통국장가. 근데, 예. 근데 그 12월 7일인데 처음에 청와대 설명대로 하면은 청와대를 통해서 저기 경찰청 본청을 통해서 울산으로 내려간 게 12월 28일이라고 하는데 무려 20일 전에 예, 황운하 그 수사팀장과 이 송병기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부터 다 내통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들 보면 거기도 사리 분별이 분명한 분들도 많고 네.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는 지금 몇 선입니까? 총리까지 다 하시고 7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리 흔한 말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서른 의원 네. 그분이 무슨 특위위원인가 뭐 무슨 또 이상한 걸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그렇게 전방위 압박하고 나서는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의 나라 아니에요. 상권 분립의 핵심이 정치하고 사법은 분리해 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1년에 국회의원들하고 맞닥뜨리는 게 딱 한 번, 국정감사 때. 네, 그렇죠. 국정감사 때 이외에는 보통 때는 불러도 안 와요. 그럼 검찰총장만 국회에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 뭐 이렇게 뭐 중앙지검장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사가 예.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정치적 외풍을 가하고 뭐 외압을 가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단, 예, 차단.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 국회에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뻔히 아는데 당 무슨 특위를 만들어고 거기서 대검 차장 와라, 경찰청 차장 와라. 참.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괜찮죠. 특검을 하겠다. 또 법무부에 감찰을 그러니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것은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근데 고 박사님 그 집권 여당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특검하겠다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난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 자기 편 들어보거든요. 아닙니까? 자기 보통 편. 특검은 지금까지. 야당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이게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설렁설렁 해갖고 뭐 무혐의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 보통 야당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위기감이랄까?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글쎄요. 이런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그 도를 넘는 위험 발언들을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아니 집권당 대표가 검찰을 뭘로 손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본다는 거 완전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그쪽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손본다는 게. 근데 뭐 이해찬 대표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막말이랄까? 이런 걸 한두 번 아닌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무슨 도둑놈들이라고도 했고. 맞아요. 또 한 번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민주화운동 출신이라면서 거의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 그러니까요. 그 독재자와 같은 발언을 이렇게. 옛날부터 욕하면서 배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본인이 민주화운동에 뭐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과거 제가 뭐 언론사 오래 있으면서 경험해봤지만 전두환 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막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전 의원님 오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님, 신지호 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